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앞두고 한국을 상대로 전례 없이 강경한 방위비 분담금 협박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욱 거세져 무려 10배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미군이 한국을 초토화하겠다는 식의 위협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이미 1기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더 엄청납니다. 과거 인상 요구액도 한국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이상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과 함께 한국을 전쟁 위협에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이 미국 언론 및 외교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 금액은 최대 100억 달러, 즉 하나로 약 14조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내년 한국 국방 예산 61조여 원의 무려 20%에 달하는 액수로 한국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측근들이 내뱉고 있는 말의 수위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 방어 의무도 없을 것이며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을 막을 생각도 없다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는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에 가공할 공세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듯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한국 스스로 상황을 수습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전쟁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가리켜 이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10배 인상은 한국을 미군 주둔에 있어서 이 사실상 밑빠진 독처럼 돈만 제공해야 할 나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차라리 미군을 전면 철수시켜버리겠다 라는 겁박이 뒤따르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 여론까지 크게 격앙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계속해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아예 전쟁을 운운하며 한국을 협박하는 건 동맹이라 할 수 없다라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이 오히려 더 막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이나 첨단 무기체계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독자적 기술력과 잠재적 군사력 영향력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개발 중에 이 극비 프로젝트들은 기존 핵무장을 뛰어넘는 차세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이저 무기,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현무6, 현무7 등 미래전을 위한 막강한 타격 수단들입니다. 미국조차 이러한 한국의 개발 속도를 간과하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무기의 경우 한국은 수년 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주요 군수업체들이 손잡고 관련 기술을 집중 연구해왔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보급에는 드는 비용 대비 파괴력이 압도적이며 다른 재래식 무기가 범접할 수 없는 이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탄약이 아닌 전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무한사격이라는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 한국은 고출력 레이저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 일부 시제품을 실전 배치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렸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가 본격 가동될 경우 적 미사일이나 드론은 발사와 동시에 무력화될 것이며 이 북한은 물론 그 어떤 잠재적 위험 세력도 감히 머리를 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한국이 자랑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비약적인 진화를 이뤄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알려진 현무2와 현무3 시리즈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차세대 무기인 현무6과 현무7은 수천 킬로미터 밖 표적을 정밀 타격하며 극초음속, 즉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구현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소수 강대국만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 역시 가속 연구를 통해 테스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 6과 7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자체 회피 기동 능력까지 갖추어 이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사기에 가까운 말도 안 되게 강력한 현무 6과 7, 7,500여 개를 미군이 철수한 즉시 전방 배치할 것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지상, 해상, 공중 발사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한국형 무인체계와 우주 기반 정찰 위성이 결합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전방위 공격, 방어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더라도 오히려 한국군이 더 자유롭게 자국의 무기체계를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지휘통제 체계가 빠지면 한국군 스스로 실전에 최적화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초단기 안에 단독작전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국들의 간섭 없이 핵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한국이야말로 차세대 군사 경쟁에서 미국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반도체와 IT,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 수준이며 이러한 인프라가 곧바로 국방 산업 분야로 흘러 들어가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레이저, 극초음속, 드론, AI 등 다양한 신무기 체계 개발에 있어 한국의 R&D 역량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는 미국처럼 글로벌 패권 국가가 누릴 수 있는 군사 혁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여러 외신에서 언급하듯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로켓, 위성, 미사일 기술을 동시에 고도화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수기업과 민간 첨단 기업의 콤보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갖춘 천문학적 자본력과 연구 능력은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초강대국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해낼 수 있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불릴 레이저와 요격 시스템, 한국판 토마호크를 넘어서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극비리에 진행 중이라는 대형 전략무기 연구까지 모두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자국 기술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합니다. 미국의 해구산 의존도 또한 줄어드는 대신 한국만의 독보적인 핵, 우주,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대체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방, 안보 자립 능력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한국이 이제야 진정한 잠재력의 봉인을 풀어낸다라는 수식어가 전혀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 이후 펼쳐질 가능성은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의 어떤 강대국이라도 감히 손대기 어려운 초강대국 한국의 출현입니다. 핵무장을 뛰어넘는 미래전 무기들이 순식간에 개발되고 실전 배치되어 오히려 미국조차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한국의 군사력이 성장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아시아의 판도 자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취임이 확정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한국의 무기들이 이렇게 발전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라며 특히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현무 6과 7 같은 신형 무기 체계는 미국의 주력 전력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무기들이 너무 강력해지는 상황은 미국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격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압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자칫 한국을 자극해 역으로 미국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자주국방 및 첨단 무기 개발을 억제하거나 동맹관계를 깨트리는 식의 무리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고전하던 고출력 레이저빔 제어 문제를 한국 연구진이 상당 부분 해결해낸 정황이 포착된 데다가 심지어 실전 테스트까지 진행 중이라는 내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현무 6과 7과 관련된 상세 재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극초음속 기술과 자체 회피 기동 기술은 이처럼 단기간에 결합한 사례는 우리 미국에서도 흔치 않다라며 한국 국방과학의 폭발적 성장세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핵심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더 이상 현명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워싱턴 외교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동맹을 망가뜨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리는 식의 과도한 압박책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설령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한국을 자극하는 극단적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준비 과정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주도권을 쥔 상황과는 상당히 상반된 기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을 단순히 방위비를 뜯어낼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미국 안보 전문가들조차 인정하는 한국의 군사, 과학기술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맹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기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균열을 무릅쓰고 끝까지 초강수를 두려한다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해 일부 온건파가 한국의 전력 수준은 이미 동맹 유지를 넘어 함께 기술, 무기 개발을 공동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라고 트럼프를 설득한다면 한미 간 갈등이 깊어지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독자 무기체계가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재차 드러나며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 방위비 협박이 한층 수그러들지 아니면 더 큰 압박 카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